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국가직 22년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 풀어볼 건데요. 사실 9번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엄청 이야기를 했었던, 욕을 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22년 문제들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좀 쉽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기출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처음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만 해도 진짜 어렵다. 행정학 이제 이렇게 나올 건가 보다. 이런 거 예고했었던 문제가 바로 22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볼까요? 자, 9번입니다. 동일한 회계연도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성립이 뭐예요? 네, 의회가 의결을 하는 게 성립이죠. 의회가 의결을 하면 확정되어서요. 우리가 이거 예산의 성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법률주의를 쓰고 있지 않고요. 의결주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확정을 해주면 그게 예산의 성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산의 성립 시점을 빠른 순서대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가 경정 예산은요. 성립이 뒤에요. 준예산은 국회가 의결하지 않습니다. 성립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준예산은 패스. 이거는 쓸 수 없고 성립이라는 표현 쓸 수 없고 추가 경정 예산은 확실히 본예산보다는 성립이 뒤입니다. 그럼 문제는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인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본예산과 수정예산은요. 성립 시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제출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수정예산 또는 수정예산, 본예산 어떻게 써도 성립 시점이 똑같아서요. 시기적으로 빠른 것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 제일 뒤에 있는 3번밖에 안 됩니다. 마치 수정 예산과 본 예산 사이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서술이고요. 수정 예산과 본 예산은 제출 시점이 다를 뿐 성립 시점은 동일하다. 추경만 성립이 뒤이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전 나름 문제의 오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푸는 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문제의 정답은 3번이고요. 10번입니다. 가에서 라 행정 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정부와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가 이 네트워크의 조정자 입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뉴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의 특징이고요. 미국 행정학의 지적인 위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인 위기를 지적합니다. 뭔가 행정학에 뭔가 위기가 있었나 봐요. 인간은 이기적인 합리적 존재로 존재하고 경제학적 이론인가 봅니다. 경제학에서 항상 존재하는 내용이 요거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 이렇게 설명한 거는 공공선택 이론이 될 거고요. 그러면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지적했었던 미국 행정학의 지적인 위기는 아마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현재 공공선택 이론이고요. 다입니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해서 정책을 구현하는 거고요. 행정은 이것과는 별개의 관리 활동입니다.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지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던 군노의 내용이고요. 군노라는 학자의 내용이고 사실 군노까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정치행정 초기 이원론 시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초기 행정학 성립 시기입니다. 자, 라입니다. 왈도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 중시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 요거는 신행정학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얘가 1번, 그 다음 얘가 2번, 그 다음 80년대 공공선택 이론이 3번, 90년대 뉴거버넌스가 4번. 되니까요. 문제의 순서는 가가 되니까 지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죠. 예산 집행 시기에 신축성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사실 국가 재정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간단하게 출제가 된다면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오게 될 텐데요. 그 부분 풀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도라면 일단 계속비, 수익대책경비, 예산의 이책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배정이나 재배정은 전형적인 통제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정부 간의 변천.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극대화시키고자 했죠. 행정권이 작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정이 야경, 밤에 경비만 서주면 된다. 치안과 국방만 하면 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선지고요. 대공황 이후의 케인즈주의, 루즈베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본격적인 수요 중심의 경제 정책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크고 이 큰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큰 정부관 강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둘 다 네, 신자유주의죠. 바로 작은 정부를 지향했습니다. 이들 논리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었던 경제학자들이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저서 읽어보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이에크가 만약에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면 당연히 정부 실패를 비판했을 거고요. 작은 정부를 강조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애덤 스미스 계열의 학자 하이에크, 프리드만, 그 다음 케인즈 이렇게 경제학 개론, 경제학의 이 주요 흐름이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2번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네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계속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